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라는 걸 국회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회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밤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선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께 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30분간 영어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7번째인데요. 앞서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외신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CNN 방송 등 미 주요 언론은 이번 선언의 배경으로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이른바 자체 핵무장론, 그리고 북핵의 위협 속 미국의 충분한 안전보장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꼽았는데요. 네. CNN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월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이제 그 발언을 거론하면서 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피하고자 하는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악관 당국자들이 최근 몇 달 한국을 안심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 때 미국이 실제로 한국을 보호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 이번 선언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그 조엘 위트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다수의 한국 정부 및 구 당국자들은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 내에서도 그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런 움직임을 우려해서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예, 사실 강경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얘기가 국민의힘 그 주류 세력 중에서도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의도한 건지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과 핵 그 확장 억제 관련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어떤 국내적인 레버리지로 작용을 한 것 같은 그런 결과도 좀 됐습니다. 일단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핵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종의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걸 일부 해주면서 더 이상 핵 개발을 못하게 막는 그런 효과도 기대했다. 역으로 이제 두 가지가 상반되는 얘기긴 하겠지만 또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는 나토 핵 공유 체제와 비슷하다, 준하는 어떤 그 핵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차이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워싱턴 서원을 통해서 발표된 그 핵협의 그룹, 이제 NCG라는 이 핵협의 그룹이라는 체제가 나토의 핵 기획 그룹 체제보다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이번에 협의된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은 한미 양자간 협의체, 그리고 나토의 핵 기획 그룹이라는 건 이 다자간 협의기구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제 대통령실의 기대처럼 좀 더 실질적이고 좀 상시적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나토의 이제 핵 기획그룹, 이제 NPG라고 하는 이 체제를 보면 이것은 핵 운영 계획과 의사결정, 그리고 핵무기 운반 과정 등의 이제 말하자면 핵 무기의 사용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조율하는 동맹 간의 협의 체제인데요. 네. 특히 배치된 전술 핵무기 운영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른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NPG라는 게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데, 이 플랜에 이 계획이라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NCG 체제를 보면 이거는 한국과 공동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유사시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운용 협의 측면의 역할, 이 과정에서 어떤 협의나 수기가 있는 이 지점만을 이
지점으로 한정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이 나토 쪽과는 약간 차이가 그런 점에서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벨기에, 독일 등 이제 5개국에 약 150기, 뭐 100여 기가 넘는 이제 전술 핵폭탄이 실제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이나 뭐 한국 인근 미군 기지에는 그런 핵무기가 실제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뭐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워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을 중국에 사전에 설명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근데 중국 정부는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브리핑 때 이 워싱턴 선언 관련 내용은 이미 중국에 설명을 했다면서 한국 등 영내 국가의 연쇄 핵무장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 각 측은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얻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야지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위해 지역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서 문제를 확대하고 긴장을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워싱턴 선언 관련 이제 내용 자체보다는 이 한미 정상 간의 공동 성명에서 이 대만 해협 문제가 언급된 것이 사실상 이제 중국의 뭐 이른바 좀 스위치를 누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 대변인의 이 논평 중에 가장 강경했던 부분은 사실 이 워싱턴 선언 관련 부분이 아니고 이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국인의 일이다,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다,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미 간에 뭐 정상들이 만나서 밝힌 거 보면은 대만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대만 해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좀 모호하게 표현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기존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결국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한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의 얘기들만 우리가 주로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미국의 규제라든가 제재 대상에서 한국을 빼겠다거나 이런 언급은 없었어요. 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라고 불리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 한미 간 경제 분야 쟁점도 사실 뭐 이번 회담에서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네. 다만 한국 기업들의 제약을 해소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 이 공동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미국의 IRA법과 반도체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서 윈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동성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정상은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 노력을 평가했다. 또 동법이 기업 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뭐 이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는 뭐 몇억 달러다, 몇십억 달러다 투자 유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하는 건 1,0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이제 재선 캠페인을 네. 좀 의식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네. 오늘 이제 그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익 균형이.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뚜렷한 대안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좀 뒤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회담 뒤에 발표된 이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이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극찬을 내놨습니다. 네.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핵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에 대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 민주당 회의에서 빈손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정상에서 진정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해구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 이렇게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혹평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비판은 주로 경제 분야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 기밀 정보 제출, 초과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했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 좀 악플 자료를 받고 있다,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 이 기자가 오늘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에 따르면 예. 뭐 국내 네티즌이 좀 혐오 표현에 가까운 테러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의 미셸 리 도쿄지국장은 지난 26일 올린 글에서 지금 내 편지함과 받은 메시지다라면서 한국 남성 이름으로 된 이 계정에서 자기한테 보낸 이메일을 보면 뭐 빨갱이다, 뭐 해충이 설친다, 또 어떤 외모 폄하, 뭐 같이 생겼다, 뭐 등등 이제 좀 거의 욕설을 포함한 어떤 이런 험악한 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좀 이런 움직임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어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그리고 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무기명 투표 결과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에 표결 참여 인원 183명 전원 찬성이었고요. 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이었습니다. 신속 처리한 건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 야권에서는 지금 민주당 170명 그리고 정의당 6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또 기본소득당 진보당까지 모두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결국 압도적 찬성으로 이 두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상임위와 또 본회의 숙려기간 등을 최대한 거쳤을 때 최장 240일 후, 그러니까 늦으면 12월 말 정도에 이 법안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치압의 산물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그런가 하면 정의당은 또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어요. 네, 표결 전까지 사실 여야 또 이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간에 치열한 설전이 오갔는데요. 이 두 특검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선 것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네. 이 장혜영 의원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가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여당이 진상을 밝히기보다 이전 정부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전주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면서 이재명, 송영길 전 현직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 의료법 그리고 간호법 같은 이 오늘 두 개의 법안도 이 원래 쟁점 법안이었지만 오늘 네. 야권의 일방 처리가 됐는데요. 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게 골자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 자격 면허를 박탈하고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이 간호법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성정에 동의하지 않아서 처리가 한 차례 무산이 됐다가 결국 오늘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반대 간호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종성 의원은 간호 업무 중요한 주체인 이 간호조무사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왜 간호조무사들의 외침을 무시하느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 이 토론에서 찬성 취지 의견을 밝히고 표결에 동참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찬성의 숫자가 적네요. 간호법 제정하고 비교하면. 예, 그러니까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153명이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제 상당수는 기권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사 출신 의원들도 있으니까 뭐 반대를 한 것인지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대통령실은 사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 국내 특히 이제 오늘 당장 국회에서 의결이 이뤄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뭐 일부 언론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그 여론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최종 판단을 하겠다. 뭐 이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언론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국빈 방문 직후 국무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부처 검토 등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미국 그 국빈 방문을 마치고 와서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예상되고 있는 이 국무회의 때 거부권이 이 올라와서 이제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런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지난번에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조금 일종의 숙려 기간처럼 좀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곧바로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 좀 상황을 보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오늘 정부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이 대책에 따르면 먼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것이 골자이고요. 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서 주택을 사들인 뒤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 이 보증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배제가 됐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지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이 피해자 인정 요건이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있어서 6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네. 6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제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뭐 피해자 걸러내기냐 좀 이런 좀 말하자면 뭐 반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그리고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야 할 것,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 주택에 해당해야 될 것, 또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것,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보증금 상당액이 위반될 우려가 있을 것 등 6가지 요건인데요. 네. 이에 대해 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해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이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 경매 진행이 늦어질 경우에 지원이 늦어지거나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또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나 뭐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 등은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 여기에 대해서 재차 선을 긋고 있네요. 네, 뭐 오늘 이 대책 발표 후에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예. 혹시 추후에도 해당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수 있느냐? 이제 오늘 발표에선 빠졌지만 이제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 의장과 만나 주장한 내용을 상세히 들었지만 그 현재 선부상 후 구상을 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즉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국회를 찾아서 이제 민주당 정의당 관계자들을 만난 후에도 선지원 후 구상이 아닌 무구상이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정당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에 김연아 전 의원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요. 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에 오늘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과 위원 6명 임명을 의결에 선임했고 당무감사위가 본격 발족함에 따라 김연아 전 의원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 당의 처리에 대해 질문하자 박순자는 이라고 되물은 적이 있지 않느냐면서 박순자 의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탈당 조치됐다 이렇게 이 대표를 겨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묻겠다. 이재명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기존에는 지금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당 차원의 진상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어떤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좀 아까 전해드린 대로 이제 지난 24일, 25일에는 뭐 기자들이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제 입장이 어떠냐 이런 걸 물으니까 뭐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박순자 의원 수사는 네. 어떻게 돼가나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국민의힘 측에 대한 입장이 바로 그 직접적인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아니었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이 여전히 없느냐 이제 이런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못 되는 걸 여러분도 아시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면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질문을 받겠는데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이라고 계속 질문을 좀 던질 것 같습니다.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 평균 10,000명